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세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세로닉스요. 이 회사에 대한 여러 분석 보고서랑 정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뭐 회사 기본 정보부터 해서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투자 관점까지 정말 다양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보들을 싹 모아서 당신께서 이 세로닉스라는 기업을 좀 더 명확하게 또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맞습니다. 저도 그 자료들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뭐랄까,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역사가 깊죠? 네.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체인데 또 동시에 요즘 시장 환경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 변화 속에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전환점이요? 네. 특히 그 원래 하던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자회사와의 관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막 확장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얽혀 있어서 정말 다각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숨은 의미까지 좀 파악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세로닉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정식 이름은 주식회사 세로닉스, 영어로는 SERONISC CO Ltd 이렇게 쓰고요. 네. 시작이 언제냐면 1968년이에요. 와, 진짜 오래됐죠? 네, 반세기가 넘었네요. 허전수 창립자가 정화금속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웠다고 합니다. 본사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고요. 주로 제조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을 했고요. 네, 코스닥 상장사죠. 현재 대표이사는 박시환 씨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한 2,01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 긴 역사 동안 이름도 좀 바뀌고 그랬죠. 그런가요? 네. 1981년에 본사를 지금의 구미로 옮겼고요. 1985년에는 이름을 주식회사 정화로 바꿨다가 이제 지금의 세로닉스가 된 거죠. 2007년에는 네오솔이라는 회사를 합병하기도 했고 대구에 지점도 내고 그랬습니다. 아, 사업 확장도 꾸준히 해왔군요. 그럼 주로 만드는 건 뭔가요? 주력은 역시 전자부품입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CD 부품 같은 거요. 아, LCD요? 네. 그리고 FFC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이라고 해서 얇고 이렇게 휘어지는 케이블 있잖아요. 전자기기 안에 좁은 공간에 회로 연결할 때 쓰는 거. 아, 네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품들이랑 또 광학 시트 같은 소재도 만들고요. 좀 더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는 주방용 TV나 욕실 스피커폰 같은 완제품도 생산 목록에 있더라고요. 오, 완제품까지요? 네, 확실히 오랫동안 제조업을 해오면서 기술이나 노하우는 많이 쌓인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반세기 넘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라 들으면 뭔가 되게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재무 상태를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여기가 좀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 코스닥 상장사고 종목 코드는 041600입니다. 041600. 네. 현재 주가는 자료 기준으로 보면 한 12,870원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네요. 이걸로 계산하면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최근 실적이 영 안 좋습니다. 아, 안 좋아요. 네,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95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나 줄어든 거예요. 와, 19%나요. 네, 근데 매출 줄어든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4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222억 원. 둘 다 적자로 돌아섰어요. 마이너스요. 흑자에서 적자로 바뀐 거면 이거 좀 심각한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적자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무지표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PBR이라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있잖아요. 네. 이게 자료 중 하나에서는 2.02배로 나와요.
PBR1보다 크면 보통 시장에서 자산 가치보다는 좀 높게 평가받는다고 보는데 2배면 꽤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또 PER, 주가 수익 비율은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적자 상태라서요. 아, 적자면 PER이 계산이 안 되는군요. 네, 배당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0%, 자사주 비율은 한 1.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기 지급 능력을 보는 유동성을 보면요. 유동자산이 697억 원, 유동부채가 669억 원. 아,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유동비율, 그러니까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 1을 아주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빚 갚을 능력은 간신히 있는데 넉넉하진 않다는 거죠. 아슬아슬하네요. 네, 특히 그 유동자산 안에 재고자산이 206억 원이나 돼요. 비중이 꽤 크죠. 재고가 안 팔리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중합적으로 보면 이 매출 감소랑 이익 동반 적자 전환은 확실히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고 이게 계속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와, 재무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세로닉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경쟁력은 뭘로 평가받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이 LCD TV 부품 쪽이었는데 사실 LCD 산업 자체가 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회사가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세로닉스의 현재와 미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연결고리요? 어떤 거죠? 세로닉스가 자체 사업 말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하나 맺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 활물질 만드는 회사 있죠. LNF. 아, LNF요.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LNF의 모회사라는 점입니다. 세로닉스가 LNF의 모회사라고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양극 활물질이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이 LNF와의 관계가 세로닉스의 기업 가치나 시장 평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급성장하는 2차 전지 시장이랑 간접적으로 딱 연결이 되니까요. 와, 그럼 지금 세로닉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LNF 모회사라는 점, 이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 LNF 빼고 세로닉스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LCD 부품만 계속 만들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 자체적인 노력도 있죠. 자료를 보면 기존의 전자부품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좀 뚫어보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예를 들면 스마트홈 관련 기기나 시스템 쪽으로요. 아, 스마트홈이요? 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이쪽으로도 사업을 좀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산 목록에 태양전지 부품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마 이런 맥락일 겁니다. 기존 LCD 부품 말고도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면서 시장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지적이 하나 나와요. 네. 자회사인 LNF가 너무 커지면서 오히려 모회사인 세로닉스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LNF가 자체적으로 막 자금 조달하고 사업 키우면 세로닉스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LNF와의 관계가 세로닉스에게는 엄청난 후광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무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안겨주는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거죠. 와, 진짜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있고 거기에 LNF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또 고민거리도 되고 자체적으로 신사업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좀 안 보이고 재무 상태는 안 좋고 그럼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세로닉스의 미래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 전망은 정말 여러 변수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쭉 종합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랑 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우선 긍정적인 요인부터 보면요.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고 특히 전기차 시장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이른바 전방 산업 수요가 확 늘어난다면 네. 그러면 LNF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걸 통해서 세로닉스 가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죠.
LNF 효과. 네. 그리고 또 세로닉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홈이나 태양광 관련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는다면 LNF 의존도도 좀 낮추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체 성장 동력이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하고 시장 공략 잘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 중요하게 보는 ESG 경영 있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네, ESG. 이쪽으로도 노력을 강화하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투자 유치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홈. 확실히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들이니까 이 흐름만 잘 타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도전 과제의 핵심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높은 부채 비율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인 상태. 이게 재무 구조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빚 많고 돈 못 벌면 네. 이자 비용은 늘어나고 새로 투자할 돈은 없고 악순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경영 효율화하고 비용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NF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정성 면에서는 분명히 리스크예요. 네,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죠. 네, LNF 실적이 좋으면 같이 웃지만 반대로 안 좋으면 같이 휘청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수익성 개선을 계속 못 해내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안정적으로 가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체 사업 경쟁력 키우고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회복해야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당신께서 세로닉스에 투자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을 딱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에서도 전기차나 스마트홈 같은 산업 동향 잘 보고 세로닉스 경쟁 우위가 뭔지 분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딱 구분하고 당신의 투자 스타일이나 목표에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그렇죠. 자,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투자를 좀 고려해 볼 만한 근거부터 보면요. 역시 신재생 에너지나 스마트홈 쪽으로 사업 다각화하는 데서 오는 성장 잠재력, 이걸 꼽을 수 있겠죠. 네, 신사업 기대감? 네, 만약 이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딱 보여준다면 기업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PBR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일부 자료에서는 PBR이 0.70배 수준으로 나오기도 해요. 잠깐만요. 아까는 2.02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0.70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0.70배면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는 거니까 진짜 저평가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PBR 값이 자료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 분석 시점이 다르거나 아니면 순자산을 계상할 때 포함하는 자산 범위나 평가 방식, 예를 들어 그냥 장부 가격으로 보느냐 아니면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한 걸 반영하느냐 이런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서. 네, 그래서 0.70배라는 숫자만 딱 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니까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PBR이 더 현실적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할 때는 이런 지표 차이가 왜 나는지, 어떤 기준이 더 합리적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렇군요. PBR 하나만 볼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조금 더 보면 자본 유보율이라는 게 2,573%로 상당히 높게 나와요. 2,500%요? 엄청 높은데요? 네, 자본 유보율은 회사가 번 돈 중에서 배당 안 하고 쌓아둔 돈이 납입 자본금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높으면 보통 비상시에 쓸 돈이나 재투자할 여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순부채 비율도 한 45.48% 정도?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은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뭔가 완전히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만약 투자 유치를 위한 제안을 한다면 투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같은, 그리고 예상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가능성도 있고 유보율도 높고 긍정적인 면도 있네요. 하지만 역시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렇습니다. 위험 요인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계속 말씀드린 높은 부채 비율 84.90%하고 최근의 적자 전환, 이게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예요. 네, 재무 위험. 네.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거고 재무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도 불안하죠. 글로벌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오르는 부담도 계속될 수 있고요. 경쟁도 점점 심해질 거고요. 외부 환경 리스크도 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로닉스 주식이 하루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적은 편일 수 있어요. 아, 거래량이 적어요? 네. 그러면 이게 유동성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당신이 원할 때 주식을 쉽게 사거나 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나 분석가들이 내놓는 투자 의견이 하나로 딱 모이지 않고 좀 흩어져 있다는 점, 이것도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죠. 투자 의견 컨센서스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여러 번 나눠 사는 분할 매수, 또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을 딱 끊는 손절매 기준 설정, 그리고 계속해서 회사 실적이나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모니터링,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해오넷 세러닝 회사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전자부품 회사라는 기반 위에 지금 겪고 있는 재무적인 어려움, 또 이걸 극복하려고 신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회사 LNF와의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복잡 미오만 관계까지. 듣고 보니 확실히 잠재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험도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로닉스는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죠. 과연 세로닉스가 지금의 이 재무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LNF와의 관계를 양날의 검이 아니라 성장의 갈판으로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신사업, 그러니까 스마트홈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딱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관건이겠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세로닉스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분명히 기회의 창문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주 짙은 안개 같은 위험 신호들도 함께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앞으로 세로닉스를 지켜보실 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로닉스 하면 아마 LNF의 모회사라는 그 꼬리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로닉스가 이 인식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부품이나 스마트 홈 솔루션 분야에서 세로닉스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독자적인 가치와 강력한 경쟁력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